지금 주어 역할이야. 주어 역할. 여기 보면은 뭐 얘가 주어고 스타일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야. 굶주리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이거를 대수로 바꿔 써야 된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4번이 조금 이런 좀 생각을 들었을 수가 있다. 자, 봐. 여기 보면은 앞에 make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mak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어 성분이 와야 돼. 근데 지금 파서블이라는 형용사가 있단 말이야. 얘 수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 우리가 형용사가 앞에 있으면은 얘가 어떤 관사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혹시 여기에 이시라는 가목적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를 동사로 보고 이시 가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어, 그럼 얘를 진목적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얘는 그렇지가 않다. 4번 관련하여 좀 필기해 줄 테니까 좀 적으렴. 자, 오형식 문형은 이렇게 있죠. 그냥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게 투부정사랑 그 다음에 동명사랑 그 다음에 명사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얘를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가목적어 그 다음에 뭐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들을 뒤에 쓰는 뭐 가목 그 다음에 진목 이런 식으로 바꿔 쓸 때가 많지. 그제? 근데 목적어가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그거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게 그냥 긴 명사 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동명사, 명사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어떤 그냥 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길 때에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그냥 목적을 갖다가 그냥 뒤로 보내. 이렇게 여기다가 가목적어 이스 쓰는 그런 짓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야. 특히 여기에 형용사가 있을 때는 되게 이상해 보여. 왜? 우리가 make 같은 동사는 의미가 많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 공통점 갖고 있잖니. 근데 그 자리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되게 이상해 보인다고.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목적어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랑 동명사, 명사절 있으면 무조건 이시 필요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긴 명사 덩어리일 뿐이다. 그럼 그냥 뒤로 가요. 그냥 뒤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얘를 잠깐만 동사라고 하고 물론 얘는 동사는 아니야. 이게 앞에 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가 목적격 보고 여기 있는 얘가 원래 어떤 거니? 목적어 make라는 동사 뒤에 있었던 목적어 뒤로 간 거예요. 아니?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봐. 만든다. The good of great diversity. 뭔가 굉장히 큰 다양성의 이점을 가능하게 만든다. 뭐 그런 의미의 해석이 된다. 되죠? 자, 나머지는 설명 굳이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33번 가봅시다. 자, 좀 길다. 어디서부터야? 자, 이 빈칸 문장 한번 좀 먼저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긴 해. 자, 그러한 아주 예리한 연결, 뭐랑 뭐 사이에 음식과 national or ethnic 어떤 국가 혹은 인종상의 identification 어떠한 그러한 식별에 대한 어떤 식별보다는 정체성이 있구나. 음식과 국가적 어떠한 정체성, 인종적 정체성 사이에
그러한 어떤 예리한 연결은 분명히 나타낸다. 어떠한 진실을. 근데 어떤 진실이야? 크리스 하면 요리법 혹은 요리야. 요리와 그 다음 테이블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occupy, 차지한다는 뭐를 차지해? 큰 위치를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he training ground of a community and its civilization 이렇게가 분석을 볼게요. 훈련의 토대에 뭐예요? 훈련의 토대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마을과 문명의 어떤 훈련의 토대에서 그리하여 먹는 것, 요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요리법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골라줘야 되는 거 있지. 얘네야 얘네. 요리하고 그 요리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돼. 먹는 거. 그게 뭐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야. 여기에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 혹은 필수적인 영역을 골라주라는 얘기야. 맞을까? 이 문제는 뒤에 아주 강력한 단서가 붙어있지. 다시 말해서 언제 쓰는 거니? 한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쓸 때.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뒤에 먼저 볼게. Destiny of a community. 어떤 그 공동체의 운명은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 그것이 그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잘 영양소를 제공하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 달려있다는 얘기는 뭐 할 때 쓰는 거니? 운명이 어딘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럼 내가 뭔가 죽을지 살지 그건 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이 마을 공동체 얘 지금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대? 그것이 구성원들한테 얼마나 잘 먹이는지. 즉 우리가 먹는 거 있잖냐? 먹는 거는 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어떤 공동체에 살고 죽는 그런 운명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in other words가 있으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똑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먹는 거에 관한 거 아니니?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라는 얘기야. 먹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어디에 중요하냐고. 어디에. 그래서 그 좀 구체적인 걸 좀 찾아내야겠다. 문제는. 됐죠? 자, 이거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쉬워. 왜 쉽냐? 앞에 이 긴 문장 있잖아요. 여기 이거 모르더라도 이거 지금 음식이 지금 결국에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야. 먹는 것은 즉 음식을 말하는 거야. 그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 운명이라는 거 살고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것만 적절히 이렇게 찾아서 고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3점짜리가 아니라 2점짜리거든. 보통 3점짜리 문제들은 빈칸 뒤에 이런 강력한 단서들을 안 남겨놔. 아니? 이거 볼게. 앞에도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어렵지도 않아. 자, 음식은 통일시킨다. as well as 하나의 접속사 아니냐. 뭐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먹는 사람들을 distinguish, 차이를 줄 뿐만 아니라 통일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먹는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사람의 정서적인 유대를 뭐에 대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다음 be the nation or and 좀 어려운 말이 있긴 해 authenticity 어떤 그 총체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떤 국가의 총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국가가 되거나 어떤 그 총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자, 유명한 21세기의 그 중국 시인이자 학자인 뭐 린유탕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였다. 우리의 고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주로 a matter of recollection, 문제인데 뭐에 관한 문제냐? 어떤 recollection, 회상에 관한 문제이다. 아주 예리한 감각적인 기쁨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loyalty, 어떤 충성심인데 uncle 이것도 뭔가 대문자 나왔으니까 뭔가를 칭하긴 할 거야. 이거는 알아두면 좋다. uncle 보통 이제 미국을 의미할 때가 되게 많아. uncle 그러니까 뭐 쌤 삼촌인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칭할 때가 많다. 미국을 칭하는 약간 대표적인 표현들이 몇 개 있어.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졸라 좋아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그냥 애플스로 칭하기도 해. 좀 생소하지? 그래서 엉클쌤 보통 이제 미국을 총칭할 때 약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야. 자, 엉클쌤에 대한 어떤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이냐면은 미국의 도넛에 대한 충성이다. 그리고 충성인데 뭐 베이터랜드 어딘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곳에 대한 충성은 또 충성이기도 하다. 무언가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혹시 이거는 뭔지 파악하기 좀 어려워. 그래? 대체 사실 이거 자체도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이 대체 왜 있는 건지 의도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고. 적당히 이 정도는 그냥 그런 거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너네가 시험 볼 때 이거 갖다가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돼. 절대. 자, 그러한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니? 그러한 아주 예리한 커넥션, 연결이야. 뭐와 뭐에 대한 연결이야? 먹을 것과 나라, 국가 혹은 인종적 어떤 정체성 사이의 연결. 여기 지금 서치가 붙었지? 그 앞문장이 지금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야? 그러한 먹을 것과 국가 그 다음에 인종 정체성을 연결해주는 무언가라는 얘기야. 우리가 어떠한 뭔가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이라는 게 그 나라를 그 다음에 어떤 인종을 뭔가 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아주 어떤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고.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얘가 그걸 갖다가 그냥 친절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 마찬가지야. 이런 단서들을 놓치면 조금 곤란해. 앞에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얘는 분명히 이 부분이라고 글쓴이가 말해주고 있다고.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먹는 것, 아니, 음식과 국적, 그 다음에 어떤 인종상의 어떤 긴밀한 연관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낸다. 뭐 다시 해볼게. 아까 해석을 하겠지만 요리와 식당상의 어떤 이야기에 하는 먹을 때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어떤 훈련의 토대에서 그 마을에 그 다음에 문명에 그리하여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누군가의 요리법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핵심이 된다. 뭐뭐해.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운명은 달려있다. 그것이 그 구성원들 갖다가 얼마나 잘 먹이는지.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이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뭘 나타낸다고 했지? 먹는 거, 그 다음에 요리법,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뭐에 중요하다고 될까? National, 그 다음에 Ethnic Identification, 국가, 그 다음에 인종, 정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티, 그 공동체라는 건 국가, 그 다음에 인종을 포함을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그런 것들의 어떤 운명은 먹는 거에 결정되어 있다, 달려있다 라고 마지막에 전망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개인의 식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아니고, 그 다음 2번 어떤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이의 독특한 개성과 입맛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보기를 골라줘야 된다고. 4번 공동체 얘가 뭘까? fully 이게 형용사 쓸 때 완전 아니잖아. fulness는 뭘까? 완전성이야. 공동체의 어떤 완전성과 continuation. 우리가 continue라는 동사 많이 봤지? 얘 뭐야? 지속되다 계속되다. 걔 명사형이 얘야. continuation 하면 지속. 혹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영속이라고 한다. 영속 혹은 지속. 공동체의 완전함과 영속. 이게 이제 공동체가 칭하는 게 국가랑 인종 얘를 칭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완전성과 지속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봐. 이거를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여기에 써볼게. 운명이 그 공동체의 운명이 먹는 것에 달려있다. 그 in other words 두 문자에다가 적은 게 있거든. 이 말을 좀 바꿔서 봐. 먹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를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가 계속 살아남을지 혹은 사라질지 결정한다. 운명이라는 건 그런 말이잖아. 이게 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거에 따라 내가 뭔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거에 따라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얘를 이렇게 풀어쓰고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살아남을지 사라질지를까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완전성과 영속성이라는 게 얘가 된다. 예. 그래서 이 앞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많긴 하나 이 부분 그 다음에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조금 연관을 시켜보면은 매우 좀 중요하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재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지가 결정된다니까. 됐지? 자, 다음 37번. 이거를 혹시 1번 고른 사람 은 없지? 1번 고르진 않았지? 1번 고르면 상당히 곤란해. 그거는 정말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뭐 이유로 최초의 과학적인 어떤 여론조사가 드러낸 이유로 뭐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뭐 우리 at best는 그냥 하나의 단어야. 기껏해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기껏해야 poorly informed about politics 정치에 관하여 정보를 아주 잘 못 듣는다. 정치에 관하여 정보를 뭔가 좀 잘 못 들어. 그런 거를 드러내는데 그 이후로 분석가들은 have asked 물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줘. 이렇게가 ask의 목적어야.
뭘 물었냐면은 시민들이 갖추고 있는지를 물었다. play the 하면은 역할을 하다. 시민들이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물었다. 여기에는 대생략돼 있다. 어떤 역할이야? 민주주의가 그들한테 부여한 그러한 역할. 얘를 다시 정리해봐. 설문조사가 어떤 무언가를 드러냈어요. 밝혀냈어요. 그 내용이 뭐지? 미국인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하여 정보를 많이 못 들어. 그게 밝혀진 이유로 어떤 그 조사,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물어봤어. 시민들한테. 너네 준비가 되어 있니?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민주주의가 너네한테 맡긴 역할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가 너네한테 맡긴 역할을 물었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직은 좀 와닿진 않을 거다. 그죠?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고, 민주주의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자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가 그냥 자유만 끝이 아니라 이제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뭘 나타낸 거냐면은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를 말하는 거야.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 우리가 이제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대한 그 우리 북쪽 나라처럼 어떤 세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대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것들 다 선거로 뽑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역할 갖다가 선거를 통해 위탁하고 맡기는 일을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사람들한테 맡긴 역할을 말하는 거야. 어떤 국민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일. 자, A번은 바로 탈락하는 이유가 뭐겠니? 얘 때문이야. 그러한 요소들. 여기서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칭할 만한 무언가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쉽게 걸어냈겠지. 그죠? 자, 그러나 뭔가 그러나가 있으니까 A 단락은 그 B 혹은 C 단락과는 분명히 대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이제 설명할 수 있다. 뭐를 설명하냐? 오로지 좀 잘못된 정보만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정보만을 설명할 수가 있다. 급격한 상승인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최근에 그런 급격한 증가는 어떤 different source, 어떤 다른 혹은 다양한 원천을 지닌다. 우리의 매체라는. 그들은 만들고 있다. 우리를 멍청하게 라고 한 명의 어떤 그 관찰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의미하는 게 미디어네. 미디어가 단수처럼 보이지? 저 복수명사다. 미디엄이라는 단어가 따로 복수명사야. 아니 단수명사야. 매체들은 우리를 멍청히 만들고 있다 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다음. 자,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허구에 굴복할 때 예측 가능한 결과란 바로 정치적인 불신과 양극화라는 것이다. 되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요소들은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된 정보를 뭔가 설명을 할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주된 원천 출처가 뭐라고? 우리의 매체이다. 매체. 그래서 그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고 있어? 멍청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실이 허구에 굴복한다. 사실이 허구에 굴복한다는 얘기가 결국 사람들이 뭐보다는 뭘 더 믿게 된다는 얘기야. 사실보다 허구를 더 믿게 된다는 얘기야. 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매체를 너무 많이 접하면. 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보다는 뭔가 그 허구에 좀 많이 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정치적인 불신과 어떤 약국화라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 자, 다음 B번. 얘는 지금 뭐를 시작하냐면은 뭐 이 시간 대명사로 시작해. 자, 그것은 차이다.
뭐랑 뭐 사이 차냐면은 ignorance, 무지라고 하지. 무지, 모르는 거. 무지와 irrationality, 비이성, 그러니까 불합리성 그런 사이의 차이이다. 자, 제시문 다음에 이게 여기로 가잖냐? 아니, 제시문 다음에 B로 가잖냐? 그럼 이 시칭하는 게 뭐가 되냐? 여기 있는 무언가를 칭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앞문장에 있는 무엇인가가 무지와 그 다음에 비합리성 사이의 차이이다. 우리 여기에서 무지 그 다음에 비합리성이라고 칭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하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해봐. 정치에 관해 정보를 잘 못 듣는다고 하지. 그럼 우리가 잘 못 들어. 그럼 내가 비이성적인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모르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실 전달을 잘 못 받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지하다고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비이성적이라고 해야 돼? 그냥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그노라스 부분으로 갖다가 칭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얘야. 여기서 비이성적인 행위가 대체 뭔데? 그래서 제심 다음에 B의 연결이 이상한 거란 얘기야. 아니? 분명히 이그노라스를 칭할 만한 무언가는 존재하는데 비이성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는 있지가 않아.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적이겠네. 어떤 사람이 자치 정보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at risk, 위험한 상태에 있다. 언제? 시민들이 모를 때. 뭘 몰라?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위험할 수가 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정보는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은 자, O2는 그냥 이게 원래 의미는 좀 다르긴 한데 뭐뭐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된 정보는 부분적으로 심리적인 factors, 요인들 때문이다. 뭐를 포함하여? 우리의 경향을 포함하여. 어떤 경향이야? 세계를 어떤 방식대로 보려는. 근데 어떤 방식이야? 우리의 어떤 바램에 일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여기서 얘 혹시 놓쳤니? 그럼 우리가 B 다음에 A의 연결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잖아. 가능하잖아. 우리 서치가 붙었으면은 앞에 한 번 언급됐단 얘기야. 그럼 B 다음에 A 연결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럼 우리 문제는 얘네. 이 무지, 비이성 얘를 뭔가 찾아줘야 된단 말이지. 자, 10번 지울게 해줘. 자, 그러나 there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무언가가 더 나쁜 무언가가 있다. 뭐보다 부적절하게 정보를 듣는 정보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misinformed public. 잘못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대중이다. 다시. 자, 그러나 여기 봐. 그냥 우리가 이제 제시문에서 이게 배열 문제랑 삽입 문제에서는 비교급도 그냥 쉽게 넣어서는 안 되는 문장이야. 안 되는 단서거든. 더 나쁜 무언가가 있다. 앞에 그러나가 있지. 그러면 지금 C 앞에 상황을 예상해봐라. 자, 그러나 더 나쁜 게 있다. 그러면 저 C 앞에 내용이 좋은 게 있다가 있니? 아니면 그냥 이거보다는 덜 나쁜 무언가가 있어야겠니? 덜 나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나쁜 게 있는데 그러나 더 나쁜 무언가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owever 붙었으면은 역접이라고 하는데 역접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역접이 된다고. 자, 여기 있다니까 앞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뭐 문제가 없다 그런 역접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
근데 비교급이 있을 때는 보통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약한 것이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나쁜 무언가가 있다. 뭐보다 부적절하게 충분하지 못하게 정보를 들은 대중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보를 우리가 얘는 inadequately informed 하면은 충분하지 못하게 정보를 듣는 거예요. 정보를 100만큼 들어야 되는데 50만큼만 들은 거. 근데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얘는 misinformed, 정보 자체를 잘못 들은 거예요. A라고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B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자, 얘들아 이거는 이거야. 의도는 원래 A는 B다. 근데 지금 대중들이 A는 B가 아니라 C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misinformed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니, 정보를 좀 잘못 이해하는 그런 대중들이다. 자, 그것은 뭐 어떤 한 가지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모를 때이다. 무언가를 자 이렇게 보여요. 무언가를 모르다가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언제나 뭐가 되냐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또 다른 어떤 게 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 무언가를 그러나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 They know it.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이렇게 하죠. 새로운 문제가 된다. 좀 절이 복잡하거든? 주황색 좀 표시해줄게.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좀 주목해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주목해서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시민들이 무언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아.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은 무언가를 모른다고 무언가를 몰라 시민들이. 그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분 있잖아. 몰랐다가 깨닫는 거는 이게 비이성일까 아니면은 그냥 무지를 말하는 걸까? 이거 무지야 무지. 몰랐다가 깨달는 건 이거는 무지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지. 몰라.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는 무지가 아니야. 이거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행위란 말이야. 둘 다 똑같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이게 무지, 그 다음에 이게 비합리성인데 그걸 갖다가 B에서 연결시키기가 조금 어려워. 여기서 분명히 B에서 ignorance and irrationality라는 부분이 어딘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걸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ignorance and irrationality 얘가 지금 C에 있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rrationalit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는 것이다. 그게 뭐 무지랑 그 다음에 비이성의 어떤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factors가 있잖아. C에는 팩터가 있냐 없냐? 없어. 그러면 A는 되게 쉬운 거지. A는 무조건 B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답은 C, B, A. 4번 골랐니? 몇 번 골랐어? 자, 다음 39번. 자, 우리는 내가 괜히 이걸 물로 지워가지고
자, 우리는 entrusted, 신뢰를 받게 된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뭘 가르쳐?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 기술, 그리고 정보를 뭐에 관하여? 세상에 관하여. 사실 이게 제시문만 봐서는 뭔가 특별한 단서가 있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 이 문제가. 뭐 대명사로 칭하는 것도 없고 뭐 특정한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거든. 우리는 무언가를 가르치도록 신뢰를 받는다. 뭐 그런 내용이야. 뭔가 단서를 좀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읽어야지, 어쩔 수 없이. 자, 에리스는 어떤 믿는다. 뭐라고 믿어? 우리가 뭔가 성령이 될 때 그 몇몇 뭐 물리, 사회, 심리적 자극이 유발한다고 믿는다. 뭐를 믿어? 제너러티비티라는 거를 유발한다고.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설명해주네. 중심적인 요소야. 이러한 태도의 중심적인 요소가 뭐가 되냐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to care, 신경 혹은 보살피려는 그런 욕구이다. 다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parenthood, 뭔가 어른은 아마도 가장 분명하고 convenient opportunity, 분명하고 편리한 어떤 기회일 것이다. 성인기라는 어른이 아니고 성인기구나. 성인기라는 거는 아마도 가장 분명한 편리한 어떤 기회일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fulfill, 뭔가 이행하기 위한. 에리스는 믿는다. 뭐라고 믿냐? 또 다른 뚜렷한 어떤 성인기의 특징이 바로 출현이다. 뭐의 출현이냐? 타고난 가르치려는 그러한 욕구의 출현이라고 믿는다. 뭔가 어른이 되면은 좀 가르치려는 그런 욕구가 나오게 된다라고 믿는다. 자,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러한 욕구를, 뭐 이러한 욕구가 의미하는 거는 앞에 있는 뭔가 가르치는 욕구겠지. 그런 욕구를 알게 된다. 언제? 어떤 물리적으로 무언가 번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결합이 될 때, 뭐랑 헌신하는 관계, 그 다음에 삶의 성인 패턴의 설립, 그 다음에 직업상의 책임의 어떤 가정과 결합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다음, 에릭슨에 따르면은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 뭘 알게 돼?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뭐 할 필요야? 필요될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누구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의 지식과 보호, 그 다음에 가이던스, 안내 혹은 지침에 depend on, 이름 기회가 안 나. 의존하는. 좀 다시 해볼까? 이상했습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어른이 되어감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타인에 의해 필요로 된다는 것을, 필요로 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리의 지식과 보호, 안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다 바이가 이끈 전치사고요. 어떤 책임을 가정함으로써, 어떤 책임이면 주된 양육자라는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뭐를 통하여? 그들의 긴 시간의 어떤 물리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에 우리는 분명하게 표현한다. 뭐를? 에릭슨이 믿기에 타고난 가르칠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뭘 읽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 내용이 되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야. 뭐 한 가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됨으로써 가르치려 하는 그런 욕구가 조금 강하다. 가르치려는 욕구가 우리가 좀 매우 크게 느끼게 된다. 그 말은 좀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마 틀렸으면은
높은 확률로 4번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둘 다 똑같아?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 부분. 우리는 가르치도록 신뢰받는다. 문화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신뢰를 받는다. 4번 앞쪽만 다시 해볼까? 자,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인식하게 된다. 뭐 할 때? 어떠한 물리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결합될 때 어떠한 사건들과 뭔가 헌신하는 그런 관계에 참여하는 그 다음에 어떤 성인 패턴의 어떤 establishment 확립과 결합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직업상의 어떤 책임의 가정과 결합될 때 이게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욕구를 인식하는데 그 시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주황색 쳐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욕구를 인식하는 시점이 강조가 되어 있죠. 뒤에 다시 이 사람을 따르면은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는 배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필요로 되고 싶은 욕구를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자, 4번 앞에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어른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드는 시점이야, 시점. 그 다음에 4번 뒤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른으로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음을 깨닫는 근데 이 누군가가 누구를 칭하는 거 아무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보호 그 다음에 안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르치고 싶은 욕구는 드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냐? 그건 아니라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한데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안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봐, 이게 지금 신뢰받는다는 말이 왜 오는 거냐면은 나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걸까? 신뢰가 있으니까. 여기 신뢰라는 말을 여기 이렇게 해줘야 돼. 나한테 의존한다고 했잖냐. 의존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갖다가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걔한테 지금 신뢰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받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그 욕구 있지, 가르치고 싶은 욕구, 그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내가 풀어놓는 거야. 아, 그래, 넌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5번이 들어가는 게 보면은 이 부분 있지. 우리는 그 타고난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잖냐.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가르치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랑 5번의 지금 5번 내용은 이런 거야. 분명히 그 욕구를 가르치고 싶으면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준다라는 그 전제가 먼저 들어가줘야 돼. 5번 진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그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보호, 안내,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에 대한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 entrust, 물론 어려운 단어긴 하다. trust 자체는 무슨 뜻인지 알지? 신뢰라는 의미잖아요. in이 붙으면은 어떤 명사를 불어넣었다라는 그런 적조 동사가 된다. 우리가 신뢰받게 된다. 이런 사람에 의하여. 그래서 뭐 가르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들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